사람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려는 노력에서 한 보안 요원이 한 여성을 구했지만 그는 갑자기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자이온이 그가 일하는 건물의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꺼졌다. 그의 친구인 렉스가 즉시 그에게 위층의 회로를 점검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뮤제라는 여성 건축가가 갑자기 위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이온이 위층의 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누군가가 문을 떼어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는 보안요원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 보안요원을 잡으려는 희망으로 그는 빠르게 밖으로 나가 뮤제를 보았고 그녀는 이미 공중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은 뮤제를 놀라게 하여 그녀가 집중력을 잃고 번개에 놀라게 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는 갑자기 정의를 잃었다. 그래서 그는 인공호흡을 하기로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빛에 둘러싸였고 뮤지는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다. 지온이 눈을 뜨자 뮤지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갑자기 그를 때렸다. 그는 그를 구하려고 했다고 빠르게 설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첫 키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뮤지는 다시 그를 때렸고 그 후 그는 떠났다. 뮤지는 여전히 침착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온이 천국의 경계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이전 단계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지온도 그의 몸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몸이 좋은 상태라고 느꼈고 그의 눈은 더 맑았다. 그녀는 영화 보러 데리러 오는 지로라는 이름의 뮤제와 그의 옷을 바라보았지만 거절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그가 새로운 건축가라는 것을 느꼈고 그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건물 위에 있는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녀가 떨어지자 자이오는 갑자기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힘을 잃었고 그 여자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쓰러져 정의를 잃었다. 뮤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고 HSA도 즉시 그곳으로 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호텔방에 있었고 뮤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뮤지는 그녀에게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뮤지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소녀를 구해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덧붙이며 또한 그녀에게 그가 건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믿지 않자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따라 함께 건설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다른 선택이 없어 그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 더 강해지고 싶다면 그곳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지는 누군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바로 그들의 진정한 능력이 보통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뛰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다른 건축가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위로 다시 움직일 때 뮤제는 그를 밀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를 던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아래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뮤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것을 숨긴 후 그는 가장자리를 놓아주었고 그들은 다시 지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뮤제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한 것에 의해 다시 잡혀오자 그는 갑자기 그를 건물 쪽으로 밀었다. 그 후 그는 너무 많은 짜증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다른 건축가들이 그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라는 이름의 한 건축가는 시온의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했고 그는 또한 시온이 반일 안에 주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학생인 리위에게 자이온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라고 지시했고 자이온이 약하면 그를 죽이라고 말했다. 자이온과 뮤지의 귀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지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뮤지에게 영화를 다시 보자고 요청하고 싶었지만 뮤지는 자이온과 함께 호텔에서 막 왔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거절했다. 이 말을 듣고 지로는 매우 화가 나서 거의 자이온을 때리려 했지만 뮤지가 즉시 그를 때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이온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자이온과 뮤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 뮤지는 그가 아직 오래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믿기지 않아 스마트폰을 주었다. 그때 자이온은 뮤지에게 그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한데도 말이다.
뮤즈는 그가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자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오직 그들 가족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이는 자이온을 찾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이온의 영적 에너지가 감지된 장소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자이온을 더 빨리 찾기 위해 그녀는 이른바 위체프티콜이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유혹의 춤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곧 탐색을 시작했지만 기도한 남자들 대부분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없었고 그녀는 화가 나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왜 유혹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지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가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관찰을 통해 유혹의 대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렉스가 그녀의 기회를 차지했습니다. 렉스는 곧 그들의 방을 떠나 류이와 만났습니다. 시온은 그를 걱정해 레엑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레엑스가 류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그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했지만 그것은 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았다. 레엑스는 그가 후회하고 그를 때릴 때까지 그를 계속 따라갔다. 시온은 그를 구하는 데 성공했고 류이는 그를 보고 놀랐다. 시온이 레엑스가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그를 놓아주고 도망쳤다. 그가 멀어지자 류이는 갑자기 그를 공격했고 그는 그의 유혹을 따랐다. 이로 인해 그는 그의 욕망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를 한 건물의 옥상으로 보냈다. 그들이 옥상에 도착하자 류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알지 못하도록 영혼의 제한을 사용했다. 갑자기 시온은 류이를 키스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를 때렸다. 류이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유혹의 힘을 버렸다. 마음을 되찾았을 때 여기서 류이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자이온도 자신이 건설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시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다른 건설자가 새 건설자를 죽일 거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류이를 속이려 하지만 류이는 쉽게 그를 붙잡는다. 그가 그의 다리를 잡아챘지만 류이는 그것이 통할 줄 몰랐다. 그는 너무 실망해서 그를 공격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멈추러 나타난다. 그 인물은 무시였다. 그는 자이온을 처벌하며 자이온은 곧 다리를 붙잡는다. 그리고 그는 그가 데려온 존재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자이온이 무시의 영적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류이는 무시의 건설자 레벨이 너무 낮다고 느낀다. 류이는 무시가 계획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시온과 텔레파시로 대화한다. 그는 그가 가르친 발전 수준에 대해 다시 상기시킨다. 그러나 류이는 그들이 텔레파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들을 공격한다. 무시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발전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영혼의 무기로 공격을 의존한 후 무시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할 기회를 얻는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시온에게 건물을 떠나라고 말한다. 그들의 전투가 계속되지만 이번에는 류이가 무시를 이긴다. 무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류이가 승리하게 된다. 류이가 다시 공격할 때 무시는 그의 방어 제한으로 그것을 막으려 한다. 시온은 류이의 힘을 무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달리기를 멈췄다. 그동안 사무는 그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또한 류이의 피를 시험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임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무시는 류이의 공격을 막지 못했고 적이 거의 그를 죽일 뻔했을 때 시온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멈추게 했다. 무시가 눈을 떴을 때 시온의 상태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자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혼해야 한다고 했던 날을 떠올렸다. 류이는 갑자기 시온을 막았고 무시가 가까이 다가가자 류이는 그 역시 막았다. 이때 시온은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저 세상에 있다고 갑자기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시엔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후 그는 피해 무기를 꺼내고 시온은 그것을 즉시 알아챘다. 시엔은 시온이 리 가문이 혈통이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녀가 한 가문이 수련 파트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시 삼촌이 이 정보를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었기에 시엔의 반응을 보기 위해 무시의 남편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녀의 행동 덕분에 시엔은 그녀가 전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주었다. 시엔이 떠나기 전에 그는 시온에게 그녀가 현실로 돌아가면 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매우 강한 힘을 발산하여 류이를 깜짝 놀라게 했다. 류이는 시온에게서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아주 강력한 영적 힘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지금 단계에서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시온이 그의 주인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류이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온은 단지 한 손가락으로 그를 막았고 그의 마법 무기도 파괴했다. 그 순간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시온이 그를 잡아 다시 옥상으로 데려갔을 때 그는 놀랐다. 시온이 한 일 이후 그는 화가 나서 갑자기 떠났다. 무지는 시온에게 그가 보여준 힘에 대해 물었다. 시온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속였지만 무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를 방으로 데려가 다시 질문했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무지는 그가 왜 자신의 힘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이 때문에 무지는 그를 묻고 리 가족의 힘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술로 그들은 둘 다 과거로 돌아갔다. 지온이 낯선 장소에 있을 때 그는 큰 문을 보았다. 그는 문에 다가가 열쇠 구멍을 만졌을 때 빛이 나타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무지를 보았던 곳으로 갔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갑자기 검은 구멍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무지는 지온의 영적 세계 안에 큰 에너지 구슬이 떠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것에 손을 대고 난 뒤 그는 한 남자가 그들의 가족 거의 전체를 죽인 밤으로 떠났다. 자이온도 이 시기에 쓰러졌고 그가 그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갔다. 그는 또한 검은 하늘을 찾고 있는 남자를 보았고 그래서 그는 이 남자가 무지의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았다. 그때 그는 무지의 과거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달았다. 무지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그를 공격한 남자가 찍은 검은 하늘도 보여주었다. 자이온이 그에게 이 남자를 이길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무지는 그들이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이온은 무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유령을 겨냥한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서야 그것이 더 이상 그의 뒤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루유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렉스에게 자신이 그의 약혼자라고 소개했다. 루유이는 그녀가 갈 곳이 없으니 그곳에서 자도 되는지 물었다. 이로 인해 시온은 어디에서 잘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렉스는 그들이 나란히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거절하고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했다. 다음 날 루유이의 옷은 그녀의 유혹적인 춤에 의해 여전히 착용되고 있었다. 지로는 무지에게 가기 위해 왔고 잠시 후 무지가 건물에서 나왔다. 지로는 무지에게 데이트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루유이를 잡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루유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온뿐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지는 즉시 지온을 데리러 가서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 루유이는 그들이 둘이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지온도 함께 보러 갔다.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두 여성이 지온에게 계속 싸움을 걸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온은 무지가 루유이가 하는 일 때문에 슬퍼할까 걱정이 되어 선물을 주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로가 그를 때리거나 기다리라고 보낸 몇몇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지온은 그들을 속이고 재빨리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가지고 있던 선물을 두고 가고 길 앞에서 루유이와 무지를 보았다. 그들이 시온을 쫓는 남자들을 보았을 때 여자들은 이 남자들에게 그를 보호해달라고 급히 요청했다. 몇 분 후 지로에게서 받은 사람들은 패배했고 지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실망하며 말했다. 루유이가 시온이 무지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사무는 한 건물 위에 서서 루유이가 그의 임무를 실패할까 걱정했다. 시온과 무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앞에 있는 루유이를 보았다. 시온은 그가 항상 혼자였던 루유이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무지에게 루유이에게 가까이 가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무지는 동의했으므로 그는 즉시 루유이에게 가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루유이는 그저 그에게 화를 냈고 싸우던 밤에 그가 너무 강해지면 자신의 임무가 끝날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무지이가 단지 자기를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시킨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이오는 자기가 무지의 영적 세계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그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어. 그날 밤 사무는 두 명의 학생을 방해했어. 그 사람은 그가 한 행동에 몹시 화가 났지만 사무는 그냥 둘 다 죽여버렸어. 사무는 자신이 범죄 예술을 완성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류이가 사무에게 보고하러 돌아왔을 때 그가 두 학생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녀는 그에게 그날 밤 일어난 일과 왜 자이온을 죽이지 못했는지 설명했어. 사무는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두 학생의 피를 마시면 기본 단계의 중간 단계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류이에게 말했어. 이 말에 류이는 충격을 받았어. 그동안 그는 류이를 사용하여 지온과 뮤즈를 계속 엿보고 있었다.
루유이는 주인이 곧 범죄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인이 지온과 뮤즈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온과 만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주 공격했으며 그로 인해 지온은 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온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길 원했지만 지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친구와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 루유이는 갑자기 그를 공격했지만 지온이 여전히 솔직했기 때문에 그녀는 공격을 멈췄다. 루유이가 올 때 지온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친구들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루유이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잠시 후 무지도 그들을 지켜보던 무지도 나타났다. 여기서 루유이는 자신의 주인이 설계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는 자이온의 힘 상태를 느꼈다. 자이온은 갑자기 루유이가 그의 주인에 의해 힘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지는 갑자기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루유이가 그의 주인이 곧 기본 형성 단계 중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이온은 자신의 발전에 매우 만족하며 자이온과 무지의 피를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다. 무지는 루이우이에게 현대의 발전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좋은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이온은 갑자기 루이우이와 그의 주인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는 마을의 아이들 몇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뱀의 정령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그들 근처의 한 구멍에 살고 있었습니다. 루유이는 거의 매일 그를 찾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함께 놀아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영원히 친구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뱀의 정령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에 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숲에 들어가 보니 그의 친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서 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뱀의 정령이 그들의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 부모를 찾았고 잠시 후 그들이 땅 위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 그는 친구를 찾기 위해 양으로 갔다. 사무가 그곳에서 왔고 그는 그에게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뱀의 정령을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무기, 레아 파이어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뱀의 정령을 찾았다. 그는 이미 다쳤고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잠시 후 뱀의 정령이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류이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그는 즉시 레아 파이어로 그를 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기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잠시 후 뱀의 영혼이 그를 덮치고 목숨을 잃었고 이것은 류이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그가 땅을 떠나자 그는 사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사무가 불사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부모님과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무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던 그는 사무가 자신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 건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수락했고 이것이 류이가 그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스승이 자신의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혈액 질병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치 그를 다음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류이가 말한 것처럼 무지는 사무가 그들의 피를 마신다면 주요 형성 단계를 건너뛸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영혼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류이는 그의 주인이 질병 예술을 완성하지 않는 한 그를 이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 예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준비해야 할 질병에 빠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지는 그들이 건설할 때 그의 영적 세계에서 태어난 에너지 구체에 대해 자이온에게 말했다. 그는 이 구체의 에너지가 그들의 부족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이온이 그에게서 얻은 영적 에너지는 달랐다. 그 에너지는 힘이 있었고 만약 자이온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자이온은 이 힘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고 무지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 무기와 계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피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지는 이 힘을 풀기를 주저했으며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자이온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오는 이 힘을 사용하고 싶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무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자이온의 영혼 무기를 회복했다. 몇 초 후 자이온의 영혼 무기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것이 여성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무지는 그녀가 매우 높은 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자이온의 영혼 무기에 따르면 비록 그녀가 높은 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자이온이 힘을 완전히 사용하고 싶어도 그는 여전히 상승자 영혼 수준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자이온의 현재 수준에서는 그것이 잠시만 유지될 것이므로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몇 시간 후 무지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지온은 다시 그의 영혼의 힘을 해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그를 초대하고 싶다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가 밖으로 걸어나갈 때 제로가 그를 만났다. 그는 지온이 무지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2명의 동료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지온을 공격할 때 무지와 류이는 갑자기 그들의 공격을 막으러 나타났다. 그들이 어두운 하늘을 이끌고 불을 쏘아대자 적들은 그들이 무기 도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류이가 공격할 때 적들은 그들이 둘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남자가 지온을 공격할 때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그의 힘에 맞설 수 없는 무기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남자는 멀어지려고 했지만 무지가 갑자기 그를 보호하고 공격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서가할 수밖에 없었다. 지라가 그것을 보자 그는 놀라서 급히 그 지역을 떠났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많이 사무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기뻐했다. 류유이는 시온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영혼의 무기를 빼앗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싸웠던 그 밤을 기억했다. 하지만 시엔이 시온에게 그들이 만났다는 것과 귀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류유이를 속였다. 류유이는 시온의 영혼의 무기 이름을 물었지만 그가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시온은 이름을 주지 않고 린이라고 부르기로 생각했습니다. 류유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먼저 훈련을 하러 가겠다고 그들과 무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시온은 린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장 수치를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린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을 열었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린은 그에게 그들이 환천의 세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온에게 시엔이 그를 첫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성장 수치가 높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온이 힘을 완전히 사용하려면 성장 수치의 초기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온은 무언가를 떠올리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무지보다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약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더 나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린도 그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그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며 자신이 스스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린은 지온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티셔츠를 벗고 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린은 그녀가 아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온은 자신의 영역이 변화하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러나 린은 그에게 자신의 영역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에서 10년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계속 진행하면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온은 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과정을 시작했다. 린이 시작한 지 몇 초 후 자이온은 곧 많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기 위해 무지와 루이위가 겪었던 것보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더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엿보고 있는 주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주령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했지만 자이온은 그것을 피하고 즉시 그를 이겼다. 그는 왜 주령이 거기에 있는지 물었고 린은 그녀가 그곳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틴피드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지가 갑자기 자이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이 지역에도 신호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성인용품 가게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코로나19 개발 가게이기도 했다. 그들이 들어가자 무지는 자신의 골드카드 수령증을 보여주어 점장과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그는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골드카드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인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주화 한 개를 주었다. 자인이 주화 사용법을 모르자 린은 그것이 개발 세계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여자 궁수는 그가 그들의 세계에서 모르는 것 때문에 자인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인을 보물들이 보관된 방으로 데려갔다. 자인이 낮은 주화를 보자마자 즉시 마음에 들어했지만 여자는 그것이 500개의 낮은 주화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그는 단지 50개의 낮은 주화만 가지고 있었기에 자인은 카드를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화를 무제에게 돌려주었다. 여자는 빠르게 생각하고 시온에게 갬벨스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고가의 무기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온은 이에 관심이 있어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마이 마즈라는 가게의 주인이 뮤즈가 실제 VIP 카드 소유자임을 확인하자 뮤즈는 바로 최고급 보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이 마즈는 이에 답하며 그들도 이 카드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뮤즈는 이에 동의합니다. 가게 직원들이 뮤즈에게 보물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이 마즈는 그에게 나이트 브랜치의 본부를 3일 내에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제 고가의 보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전합니다. 직원이 왜 본부가 폐쇄되는지 묻자 마이 마즈는 어떤 사람이 오기 때문이며 이는 리 가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시온과 린은 상자들이 놓인 방에 들어가 시온은 린에게 선택한 상자를 열어 보도록 돕기를 요청합니다. 시온은 다른 상자들을 살펴보다가 그중 하나에서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고 여전히 린에게 선택에 대해 묻고 있어. 린은 평범한 상자를 선택했고 그 여자는 그 상자에서 많은 돈을 벌 거라고 확신하며 행복해했어. 시온은 그것을 만지며 비록 평범한 상자일지라도 아름다운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여자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신의 감각이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검이 들어있었어. 시온 일행이 떠나자 여자는 시온에게서 많은 돈을 얻었다는 생각에 행복을 감추지 못했어. 그녀는 곧바로 마이 메이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마이 메이즈는 시온이 그녀의 피로 만든 부드러운 검을 손에 넣은 것을 알고 놀랐어. 그 검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야. 한편 루유이는 사무에게 갔고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않은 탓에 사무는 그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곧바로 부인했지만 사무는 이미 그녀가 시온과 무제와 함께 일하며 자신을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사무가 매번 만날 때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이유로 그는 루유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루유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즉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뮤제가 재온이 가게에서 얻은 검을 보고 린이 그 검이 영혼의 무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검의 영혼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가 아는 바에 따르면 시안이 붉은 검을 물리친 후에 이 검을 봉인했다. 재온은 린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사무를 공격하기 위해 검을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린은 그 검을 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재온에게 영혼의 힘과 섞어보라고 말해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재온이 시도했을 때 그는 고도의 능력을 가진 린조차도 진짜 재온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는 분리된 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유지는 지온이 영혼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지온은 갑자기 라이우이의 목소리를 듣고 사무가 그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라이우이를 보러 가려 할 때 미유지는 그가 할 일에 대해 확신하는지 물었다. 그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가게에서 얻은 마법의 보물을 주었다. 사무는 라이우이를 계속 쫓으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사무는 라이우이가 심장 형성에 뒤처진 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16년간 학생으로 만들었다. 그가 불에 둘러싸이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가 라이우이를 공격하려 할 때 지온이 갑자기 나타나 강력한 공격으로 쐈다. 그러나 사무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그들을 공격하여 뮤지와 류이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공격했지만 사무가 만든 장벽 때문에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이 무기를 사용한 후 뮤지와 류이가 이어서 공격했지만 그것 또한 사무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온은 자신의 공격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사무는 서로를 향해 움직였고 사무가 장벽을 갖고 있었지만 시온은 여전히 그를 분리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발포하자 사무는 빠르게 다가갔지만 시온이 다른 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그가 다시 사무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온의 행동 덕분에 뮤즈는 그의 공격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시온이 누구인지 복제 사이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외에도 그의 공격은 그가 제어하고자 하는 몸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이오는 전투 중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사무는 공격이 자이온의 육체 분리를 초래한 이유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화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사무는 그들의 영혼 에너지를 취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자이온은 질병의 무기를 막기 위해 린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린은 경계를 만들고 자이온에게 사무를 막으려는 동안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말했다. 자이온은 린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는 미유지와 류이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면 다시 자신의 몸으로 데려오리라 생각했다. 린이 그에게 돌아오자 그들은 즉시 질병을 두었던 장소로 떠났다. 류이는 즉시 질병 무기를 발동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무를 공격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막았고, 그래서 류이는 질병 무기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사무는 그가 적어둔 질병 무기의 약점이 거짓임을 보여줬어요. 사무는 류이가 비밀리에 그것을 적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책에 적힌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류이는 즉시 질병 무기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에게 질병을 찾으려던 것이 도리어 그들 자신의 병이 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뮤제는 즉시 자이온과 류이에게 도망치자고 했어요. 사무는 빠르게 그들을 추격하려 움직였고, 자이온은 린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사무가 린을 넘기 힘들어하자 그는 자신들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류이에게 진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질병의 정령을 얻기 위해 마을을 따라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류이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류이가 치위 질병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류이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즉시 류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는 역사적인 땅을 이용하여 뱀 정령이 감정을 제거하게 하고 류이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뱀 정령을 죽이는 것을 도운 덕분에 그는 류이를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뱀의 영혼도 얻었습니다. 라이우이가 들은 이야기에 의해 그는 친구에게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 그는 빠르게 사무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무는 쉽게 막아냈지만 자얀이 그의 칼로 공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해 결국 칼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루는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며 전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루가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떠나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낙하산을 사용하여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무시가 천국의 살인력을 느낀 후 그는 비행기를 사용해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시의 행동으로 인해 사무는 그것이 희귀한 천둥의 영혼에 기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아직 기초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면 이동을 거부다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형성의 최후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른 공격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비행기가 불타오르자 그는 곧바로 무시를 공격했고, 이에 시온이 즉시 그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시온도 사무의 다음 공격에 감명받았고, 그 결과 무시가 준 보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무가 다시 돌진하자 시온은 어두운 하늘을 사용해 공격하여 사무의 한 손을 잘랐습니다. 분노에 찬 사무는 자신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부르는 피해 비행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가 조금씩 피해 비행과 영혼 에너지를 사용하자 시온은 다시 린을 밀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를 다시 데려왔고, 그래서 사무는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시를 잘라내고 그를 공격해 공정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온은 재빨리 사무를 공격했지만 사무의 힘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잡았고 이 순간 그는 다시 강력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사무는 여전히 그의 피를 방출하고 있었고 그는 몸에서도 그 영향을 느꼈기 때문에 피의 흡수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피를 흡수한 상태였습니다. 류이는 갑자기 사무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지만 사무는 그를 여전히 이겼습니다. 시온이 그를 향해 돌진하자 사무는 거대한 돌을 조종하여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여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사무는 이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자이온은 그를 물리쳤지만 사무가 정말로 불타기 전에 그는 동료들에게 공격하라고 말하는 말을 남겼다. 류이는 드디어 동료들을 공격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자이온이 무시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를 지켜봐 온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는 또한 그가 자신에게 한티한 돌을 빼앗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시를 구하기 위해 이것을 요청했고
대신 한티안 돌을 요구했다. 그는 무시를 구할 수 있다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서 한티안 돌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에게 3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자이온에게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무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은 위 마지막 에피소드의 결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